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금융 정책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통화 정책,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상황 사실이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이 매우 빠르게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최근 몇 년간의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코로나 시기 동안에 금리를 확 낮췄다가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가 유지가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저금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의 문제는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약간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증가하고 있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죠. 왜? 내가 300만 원을 벌고 한 달에 대출 이자를 50만 원 내던 게 한 달 대출 이자를 100만 원 내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50만 원어치의 가계 지출 여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년 정도에 가면은 더 크게 증가해서 만일에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테이퍼링인데요.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요. 지금 보시는 건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 이 채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빌렸다는 거에 대한 증서죠.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로나 기간 요 부분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기가 어려워질 걸 예상을 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러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제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홍길동이 있어요. 제가 홍길동에서 채권을 받으면 저는 채권에 써져 있는 금액만큼 예, 돈을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준비은행이 채권을 매입한 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채권 매입,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연방준비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시중에다 바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막 넘쳐나요.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한다?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 현상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예. 이렇게 연방준비은행의 자산, 즉 채권의 양이 증가하던 시기는 양적 완화의 시기고요. 그러다가 다시 채권의 양이 감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을 주면서 "야 다시 돈 갚아."라고 하는 거죠.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말라갑니다.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드가 뭐냐면 점점 좁아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점점 돈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연방준비은행은 자산을 매입을 했고요. 이거를 다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금리 올라가죠.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상환에 대한 압박이지만 이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돈을 빌릴 수가 없다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두 가지 영향이 한국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일단 현재 한국이 금리를 빨리 인상시키지 않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제가 채권 투자자예요. 근데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미국 채권을 사겠죠. 한국 채권 안 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있던 채권이나 자산들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외화가 유출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대한민국의 보유고입니다. 2019년 1 월부터 2022년 5 월까지의 외환 보유고인데요. 최근에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외환 보유고 감소하면서 환율도 같이 올랐죠. 자, 환율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기름이 1 배럴에 $100였다고 하죠. $100인데 환율이 1,200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1 배럴에 환율이 1,200 원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120,000 원입니다. 근데 환율이 1,300 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배럴이 130,000 원이 되게 됩니다. 즉 국제 유가의 변동이 없어도 환율 변동만으로도 수입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 물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건값이 올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는 양이 줄이는 거죠. 아니 뭔가를 아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량 감소하고 전반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영향이 올해 말에 한꺼번에 몰려올 거고요. 특히 자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할 겁니다. 왜? 돈줄이 말라가니까 그동안 돈이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돈으로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자산의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걸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자산을 팔아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장 먼저 떨어진 거 가상화폐, 다음 주식, 부동산 순서로 영향이 올 겁니다. 자, 가계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 발생하죠. 수입 물가 상승했죠. 뭐 수입 물가 상승이 이제 환율의 영향뿐만은 아니고 이제 뭐 국제 정서적인 문제도 좀 있긴 한데요. 전쟁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더 큰 뭐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집에서는 생계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요. 옛날에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여윳돈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살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겠죠.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직격탄이 있는 거는 자영업자일 겁니다. 아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경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는요. 이거는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현금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 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뭄이 올 때는 물을 구해 놔야죠. 돈이 마르고 있을 때는 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산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건 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